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2020년 9회차 문제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분석 문제풀이 동영상 2020년 9회차로 보게 되면 저희가 6번, 7번, 8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 중 아이캔 전략 모형을 구성하는 절차적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캔 전략 모형 저희 그 시험에서는 그로우 모형, GROW 모형과 이 아이캔 전략 모형이라는 게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아이캔 전략 모형은 4단계가 있고요. 문제인식 및 정의, 이걸 저희가 이제 정형화라고 부릅니다. 정형화. 그 다음에 정보 탐색에 대한 걸 상황 파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대안 창출, 이걸 저희가 수행 계획 수립이라고 불러요. 점검 및 평가입니다. 이걸 양육 지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정형화, 상황 파악, 그 다음에 수행 계획 수립, 양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자기 의식화라는 관점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아예 체크를 하시고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아예 하셔야 되고요. 그로우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로우, GROW 중에 G, 골, 목표 설정, R, 리얼리티, 현실 확인, O, 옵션, 대안 찾기, will, 실행 의지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불러드린 게 조금 나는 뭐랄까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화 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유의사항, 전화 응대를 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나옵니다. 1번 플러스 화법을 사용하거나 말시와 억양에 유의합니다. 맞습니다. 플러스 화법. 2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혼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부정적인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그냥 할까요? 안 돼요, 고객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런 단답식의 부정형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왜? 전화응대. 저희가 전화 접점, 가변성을 갖고 있는 접점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4번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맞습니다. 5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 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아주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자,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이라고 나옵니다. 1번 고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맞죠. 편견 가지면 안 되죠. 2번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이 말한 것을 복창합니다. 맞죠. 3번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4번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맞을까요?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고객의 입장이 한번 돼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기업의 입장으로 되돌아올지언정, 네,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5번 주의를 고객에게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호칭의 기본 예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 기본적으로 누구야, 누구양, 이렇게 부른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상급인 경우 공손하게 직위나 적정한 사회적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2번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적인 자리에 한해 이름을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3번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대면하는 경우에는 누구누구씨 또는 이와 유사한 존칭을 붙여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4번 공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 누구누구씨라고 하여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인 자리라서요. 맞습니다. 5번 직장 상사가 미혼 여성 직원을 호칭할 경우 누구누구씨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되므로 직원의 성을 이용하여 미스 누구 또는 누구 양 등을 붙여주어야 한다. 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5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요. 말씀드렸죠? 꼼수요. 문제만 11줄입니다. 문제만 11줄이 나왔다. 제가 이걸 11줄 줄바꿈을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서도요. 이것보다 칸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이거보다 더 긴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문제지에서는. 이럴 때 말씀드렸죠. 꼼수 5번부터 보시라고요. 이해 가시죠? 꼼수를 한 번 더 입증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꼼수를 기억하는 거 말고요. 문제 내용.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콜센터의 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전략적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1번 콜센터는 우량 고객 창출 센터다. 맞습니다. 2번 콜센터는 불량 고객의 분석 대응 센터다. 맞을까요? 불량 고객의 분석 대응 센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특히나 콜센터의 전략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콜센터는 고정 고객의 관계 개선 센터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겠죠. 이해가시겠죠?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유형은 정답 2번을 찾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보면 나머지 2번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보기가 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나머지 보기, 정답이 아니었던 올바른 내용인 나머지 4개의 보기를 꼭 체크하고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화장치 처리 시스템과 컴퓨터 처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음성 처리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콜센터 유형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전화장치 처리 시스템과 컴퓨터 처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자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음성 처리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 이렇게 보면 이걸 저희가 컴퓨터 텔레포니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1번 CTI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럼 패킷 교환 통신 시스템입니다. 패킷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음성을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Voice over Internet 프로토콜이라고 일컬어지는 VoIP죠.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카톡 전화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콜센터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콜센터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주 출제됐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최근 들어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1번 우수한 상담원의 채용 맞습니다. 2번 상담원의 적절한 업무 배치 맞죠. 3번 상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맞습니다. 4번 상담원의 재택근무 지원 및 혜택 금지. 그럼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엔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도 선생님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원되는 게 원칙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숙련된 상담원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담원의 재택근무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만 따지면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스크립트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스크립트의 작성 원칙 물어봅니다. 1번 회화체로 작성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논리적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논리적? 맞아요. 앞뒤 문맥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3번 오랜 시간에 걸쳐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고객을 설득한다는 건 고객과 지금 만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랜 시간이 아니죠. 짧은 시간에도 고객을 설득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 쉽게 작성되어야 됩니다. 활용 목적이 명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흔히 스크립트 작성 원칙이 한 10가지 정도 나오죠. 활용 목적의 명확화, 간단 명료, 이해, 유연, 설득, 확신, 고객 중심, 상황 대응, 상황 관리, 차별성, 회화체 활용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콜센터 조직 구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텔레마케팅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며 텔레마케팅 전략 수립. 자, 지금부터 보세요. 텔레마케팅 전략 수립, 텔레마케팅 판촉 전개, 스크립트 작성 및 개선 작업, 현장 교육 및 코칭, 이직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너무 많아요 하는 일이 정말 콜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죠. 여기에 맨 끝에 있는 실질적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뭐라 불러요? 실제 관리자를 의미하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슈퍼바이저.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품질에 대한 것만 모니터링하고 평가,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네, QAA가 되겠죠. 통합 품질 관리자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구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콜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코칭의 종류 중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콜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코칭은요. 아주 단순한 키워드를 찾으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으로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사전에 코칭 대상과 시기, 코칭 내용을 선정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과정,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 다시 한번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프로세스 코칭.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과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프로세스 코칭.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보셨습니다.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하지만 3장 전화 서비스까지의 문제가 거의 대다수의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3장이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만으로 나는 문제풀이에 대한 충분한 방법론의 이해가 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감사드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난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자료가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 거 홍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출판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다 깔려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총 13회차는 아니고요. 총 9회차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누락이 좀 이게 뭐랄까요, 반영이 된 게 총 9회차고요. 2019년 중반 정도 문제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교재를 구매하시고 서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나는 최신 기출문제라든가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는 네이버에 있는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저 교재 구매했습니다. 라고 인증을 해주시면 뭐 사진 파일이 됐던 영수증이 됐던 간에 인증해 주시면 등업해 드립니다. 그럼 최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문제 분석 솔루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등업을 진행해 드립니다. 나는 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냥 등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업을 하기 위해선 카페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한 가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결국 유료화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못 보느냐? 아니요. 나머지 것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등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챕터별 나눠진 거, 연도별 나눠진 거, 그다음에 뭐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 유형들 정말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단 한 번 접수해서 한 번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아마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입니다. 저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충분히 2010년도부터 내내 그렇게 입증되어 왔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시험 대비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 시험을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9회차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